네, 고양이의 골골송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그르릉 소리, 일반적으로 골골송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퍼르르라고 떨린다라고 해서 퍼링이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퍼링 나는 이 소리들은 이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양이들한테 후두 쪽에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숨 쉬는 때 조였다 풀었다를 빠르게 반복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퍼링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퍼링은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서는 일종의 사람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각각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요. 고양이 아이들에 따라서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그 퍼링의 빈도 그리고 하는 소리의 다양함은 다 각기 다릅니다. 퍼링을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퍼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가지 정도의 퍼링에는 종류가 있다라고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행동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분류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 좋을 때 내는 퍼링입니다. 대체로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이 기분 좋은 퍼링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감을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낄 때 나오게 되고요. 그때 머리 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던가 하면은 그 퍼링이 늘어나면서 엔돌핀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것들은 더 안락함을 느끼게 돼서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한 기분 좋은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구사항이나 니드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높고 큰 소리를 분명하게 냅니다. 보통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함께 놀고 싶어졌을 때 그럴 때 보통 듣게 되는데요. 집을 좀 오래 비웠다가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와서 소리를 내며 퍼링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좀 높고 큰 소리에 분명한 퍼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땐 놀아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 좋은 퍼링으로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불안한 상태를 드러낼 때 내는 퍼링입니다. 이럴 때는 높은 건 높은데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의 퍼링을 보입니다. 이 퍼링을 하면서 스스로를 안정하고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상대방도 함께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소리를 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집에 낯선 사람이 오거나 이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이 집을 옮겼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낯선 환경에 가면 높고 날카로운 이런 소리들을 내면서 자신을 좀 진정시키고 편안함을 가지기 위한 이 소리를 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퍼링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딘가 불편하거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퍼링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기분 좋을 때 했던 낮고 부드러운 퍼링과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이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냥 좀 더 분명하고 큰 소리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돌핀을 좀 더 강하게 분비를 시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통 완화를 위해서 이런 퍼링을 하기도 하지만요. 소리만 내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큰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퍼링과 함께 아무래도 식욕부진이라든지 구토나 임상 증상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병발해서 함께 있다면 그때는 병원에 데려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통증이나 고통의 신호를 보이는 게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식욕부진, 구토 같은 이런 임상 증상의 변화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소변 실수를 하거나 리터박스가 아닌 옆에다가 일부러 소변을 해놓거나 입을 위에서 와서 올라와서 소변을 보거나 이런 소대변 실수를 하는 경우는 사실 고양이에서는 흔한 경우가 아니고요. 이런 건 일종의 아프고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호자님께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함께 고려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정 표현을 하면서 나는 퍼링도 있는데요. 보통 집에서 어미와 함께 처음에 컸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어미와 새끼 사이에서 썼던 퍼링이 어떤 소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로 바뀌었을 때 보호자를 어미로 생각하고 비슷하게 그 애교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애들이 퍼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짧으면서도 귀여운 퍼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퍼링을 하는 거는 꾹꾹꾹꾹 하는 꾹꾹이랑 비슷한데요. 이것도 어미와 어렸을 때 젖을 먹으면서 했던 그런 소통과 함께 있었던 자기의 습성이 남았던 거를 보호자 앞에서
어느 정도 좀 애교의 표현으로도 많이 써서 귀여움의 상징으로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퍼링과 꾹꾹이를 같이 한다면 아이가 지금 나한테 애교를 부리고 싶구나 하고 예뻐해 주시면 아이들은 아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이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퍼링의 약간의 목소리의 톤이나 그리고 상황에 맞게 나오는 그 퍼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같은 언어로 서로 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양이도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골골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다면 우리 아이와 더 많은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준비하였습니다.